이현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차트를 확인하며 오늘도 진료를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그의 일상은 언제나 고단하지만 오늘따라 더 무거웠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로서 미국에서 자리 잡기까지 그가 겪어온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현수 선생, 오늘 아침 회의 기억하고 있지? 복도에서 마주친 의국장 마이클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은 그에게 한마디 더 던지고 싶었던 듯 잠시 머뭇거리다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현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소아 천식 치료 프로토콜이 또 묵살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첫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살 소녀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현수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앤디를 볼 담당인은 당신인가요? 다른 의사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소아호흡기 담당은 제가 맡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앤디를 잘 돌봐드릴게요. 진료가 끝나고 현수는 차트에 꼼꼼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진단은 정확했고 처방은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죠. 발음이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점심시간 병원 구내식당에서 현수는 홀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모여 웃고 떠들며 점심을 즐기고 있었죠. 사만다와 그녀의 친구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소곤거리는 것을 눈치챘지만 현수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 한국인은 왜 항상 혼자일까? 사만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들도 그의 발음 때문에 불편해한다고 들었어. 현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소리는 이미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실력보다는 언제나 그의 발음과 출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현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아 천식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이었죠. 그가 1년간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동료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사만다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의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연구입니다만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현수의 제안은 그렇게 또 묵살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현수는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내 실력을 인정받을 거야라고 되뇌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퇴근했지만 현수는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밤 풍경이 그의 고독한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현수는 논문에서 눈을 떼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논문을 덮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남아 일하는 것은 그뿐이었죠.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병원 전체에 응급 코드가 울렸습니다. 현수는 즉시 가방을 내려놓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한밤중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도착했을 때 간호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응급 침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구급차에서 내린 응급 의료팀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죠. 환자 상태는? 현수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빠르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8살 남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구토 증상이 있습니다. 체온 38.5도, 맥박 120, 혈압 90, 50입니다. 현수는 즉시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진찰하자
맹장 부위에 심한 압통이 있었고 반발통도 확인되었죠. 급성 맹장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제이크, 현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성이 응급실로 달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만다였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했죠. 제이크,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알았지? 사만다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전문가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사만다 선생님, 제이크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보이며 즉시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만다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맹장염이라고? 확실해? 다른 원인은 아닐까? 맥버니 지점에 명확한 압통이 있고 백혈구 수치도 상승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지만 증상으로 봤을 때 급성 맹장염이 확실해 보입니다. 현수는 침착하게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그의 진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맹장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파열 직전이었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즉시 수술실을 준비해 주세요. 소아외과 의사를 호출해 주십시오. 현수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소아외과 의사 브라운 선생님은 오늘 휴가입니다. 다른 소아외과 의사는 모두 당직이 아닙니다.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내 소아외과 의사들이 모두 부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성인 외과 의사를 불러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맹장 수술은 소아 전문의가 해야 안전했습니다. 사만다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현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제이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는 의대 시절 외과를 전공했고 한국에서는 소아외과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수술도 가능했죠. 하지만 이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그의 의사 경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어린 제이크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 외과 의사를 기다리는 건 위험합니다. 제이크의 맹장이 파열되면 현수는 말을 멈추고 사만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이크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했고 열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아외과 수련을 받았고 맹장 수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만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 그녀가 현수를 바라보던 무시하는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채워졌죠. 당신이 수술을? 사만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아과 의사잖아요. 정말 할 수 있어요? 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의 상태는 급박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이크가 더 큰 고통에 몸부림쳤고 사만다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동안 현수에게 보였던 모든 태도를 잊은 채 그저 절박한 어머니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제발, 사만다가 현수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제이크를 살려주세요. 병원의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이제 제이크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수술 준비를 하는 의료진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현수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며 상황을 통제했고 제이크는 곧 수술실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병원 복도에서 사만다의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지금 그녀는 그저 아들의 생명이 걱정되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사만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만다 선생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이크는 튼튼한 아이입니다. 사만다는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현수,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제이크에게 집중해야 해요. 현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곧 시작할 겁니다. 사만다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수술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거죠? 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아외과에서 일했고 맹장 수술은 수백 번 해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실 그의 말은 약간의 과장이 있었습니다. 소아 맹장 수술은 수십 번 정도 했었지만 지금 사만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과 안정감이었죠. 현수는 제이크를 살릴 자신이 있었고 그 자신감이 사만다에게도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현수, 사만다가 갑자기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이크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는 무릎을 구부려 사만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약속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제이크는 괜찮아질 겁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환자를 들여보내도 됩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만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만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내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손을 씻고 가운을 입는 동안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단순히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실력과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살균된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쓴 현수는 수술실에 들어섰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마취된 제이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은 수술대 위에서 더욱 작아 보였고 창백한 얼굴은 현수의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들도 현수가 평소 소아과 의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현수의 확신에 찬 태도와 침착함은 곧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메스 주세요. 현수의 손에 메스가 건네졌고 그는 정확한 위치에 첫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면서 간호사들은 점점 현수의 실력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지혈겸자 주세요. 현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제이크의 맹장은 예상대로 심하게 부어 있었고 파열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복막염으로 확산되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맹장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는 부어오른 맹장을 조심스럽게 분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이크의 활력 징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의가 외쳤습니다. 현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맹장 주변 혈관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의사라면 당황했을 상황이었지만 현수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지혈겸자와 전기소잡기 준비해주세요.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출혈 부위를 찾아내어 지혈했습니다. 몇 분 후 제이크의 활력 징후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혈압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취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제이크의 상처와 맹장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현수의 실력에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봉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맹장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현수는 마지막 단계인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한 떨림 없이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세 봉합사를 이용해 내부 조직부터 차근차근 봉합해 나갔고 마지막으로 피부 봉합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완료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어떤가요? 모두 정상입니다. 선생님,
마취이가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제이크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으며 수술실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이제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제이크를 회복실로 옮겨주세요. 간호사들은 경의에 찬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솜씨였어요. 이 선생님, 소아과 의사이신 줄만 알았는데.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만다 선생님께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수술실을 나온 현수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사만다는 초조하게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들어서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고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수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안전해요. 사만다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현수에게 다가와 그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되어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제이크는 강한 아이입니다. 지금은 회복실에 있어요. 잠시 후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만다는 현수에게서 떨어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무시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존경과 감사함이 가득했죠. 어떻게 이런 수술을? 당신은 소아과 의사잖아요. 현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아외과에서도 일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소아과로 전환했지만 수술 실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네요. 사만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우리 모두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현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동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의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그의 마음에는 승리감보다는 평온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만다 선생님,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이크가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둘의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이제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회복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사만다와 현수는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사만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우리 병원에 온 첫날부터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요. 항상 정확한 진단, 환자들과의 좋은 관계, 내가 노력해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당신은 쉽게 해내는 것 같았어요. 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인종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당신의 발음이나 외모를 지적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사만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복실에 도착하자 제이크가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만다는 즉시 아들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이크, 엄마가 여기 있어. 다 괜찮아졌어. 사랑해. 제이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직 마취 효과가 완전히 깨지 않아 몽롱한 상태였지만 엄마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는 그들 옆에 서서 제이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모두 안정적이었고 수술 부위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이크의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느껴? 제이크, 아픈가? 제이크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조금 아파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통증은 정상이야. 하지만 곧 나아질 거야. 넌 정말 용감했어. 현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만다는 현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이크는, 그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이크는 빠르게 회복할 거예요. 소아 맹장염은 성인보다 회복이 빠르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당신이 아는 활발한 제이크로 돌아올 거예요. 회복실의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지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아침이었습니다. 현수는 피로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사만다 선생님. 제가 제이크를 지켜볼 테니까요.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사만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당신이야말로 쉬어야 해요. 밤새 수술하고 정말 대단해요. 현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커피를 마시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부르세요. 그는 회복실을 나와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병원은 아직 한산했고 복도에는 아침 교대를 준비하는 간호사들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도착한 현수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현수는 이번 일이 앞으로 자신의 병원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했습니다. 과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질까? 사만다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그의 피로한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마이클 의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죠. 분명 이미 현수의 응급수술 이야기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자리에 앉아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만다의 아들을 수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나요? 회복 중입니다. 다행히 맹장 파열 전에 수술해서 예후가 좋을 겁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외과 수술까지 할 수 있다는 건 몰랐네요.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론 한국인이라 무시하지 말아요.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현수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한 듯 잠시 입을 다물었죠. 병원 카페테리아의 아침빛이 둘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제 발음이 이상하고 제 의견은 항상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현수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것이 아니라 차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이제야 꺼내놓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책임이에요. 현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인정하는 순간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승리감보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저는 인정받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돕기 위해 의사가 됐죠. 어젯밤에도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의 소아 천식 치료 프로토콜 다시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회의에서 논의해봅시다. 현수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의 연구가 드디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쉬세요. 밤새 수술했으니까요. 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이크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오늘 예약된 환자들도 있으니까요. 마이클은 존경의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사군요. 이현수 박사.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카페테리아를 나갔습니다. 현수는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회복실로 돌아갔습니다. 제이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사만다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제이크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병원도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고 의사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의 응급수술 소식은 이미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선생님, 소아과 간호사 제니퍼가
복도에서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사만다 선생님 아들을 구했다면서요? 현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소아외과 의사였다는 것도요. 제니퍼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조금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진이 시작되었고 현수는 자신의 담당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부모들은 그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같았고 간호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룻밤 새 모든 것이 변한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 현수는 다시 제이크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완전히 깨어나 있었고 사만다는 아들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들어서자 제이크가 밝게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이크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현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 제이크. 어떻게 지내? 아픈 곳은 없어? 제이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조금 따끔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제가 용감했다고 했어요. 그래, 넌 정말 용감했어. 현수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만다를 향해 물었습니다. 통증은 어떤가요? 약은 제때 투여되고 있나요? 사만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현수 선생님. 현수는 제이크의 복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술 부위는 깨끗했고 염증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매우 빠르네요. 아마 며칠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여러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소아과의 다른 의사들과 병원 이사회 멤버인 렌달 박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이크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님, 렌달이 현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훌륭한 수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현수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이크가 강한 아이여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렌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병실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을 거라는 거요.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죠. 현수는 그들의 칭찬에 정중히 대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왜 자신이 응급수술을 성공시켜야만 그들이 자신을 인정하게 된 걸까? 왜 평소의 진료와 연구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렌달이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박사님, 내일 이사회에서 소아과와 소아외과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참여를 원합니다. 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요? 그렇습니다. 당신과 같이 두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의사는 드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현수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꿈꿔왔던 위치였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병실을 나간 후 사만다가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현수. 마침내 당신이 인정받게 되었네요.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것보다 제이크가 건강해진 것이 더 기쁩니다. 사만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현수는 병원 회의실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오늘은 그가 제안한 소아 천식 치료 프로토콜이 논의될 이사회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이크의 수술 이후로 병원 내 그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졌죠. 동료들은 그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고 환자들도 그의 이름을 지정해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현수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의국장 마이클이 먼저 그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현수 박사, 이쪽으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지정된 자리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병원의 주요 의사들과 이사회 멤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만다도 그곳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현수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현수 박사가 제안한 소아 천식 치료 프로토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수 박사,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기존 치료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특히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여 장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설명했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시당했던 그의 의견이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설명이 끝난 후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사만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수 박사의 프로토콜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이클이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현수 박사의 프로토콜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묵살되었던 그의 연구가 드디어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토콜이 수많은 어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렌달 이사가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수 박사,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렌달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들어서자 렌달이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 박사,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큰 실수였습니다. 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외국인 의사로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렌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출신이 아닌 실력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소아과와 소아외과 협력센터의 디렉터 제안서입니다. 당신이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디렉터 자리는 그가 꿈꿔왔던 위치였지만 이렇게 빨리 제안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렌달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수락하길 바랍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사만다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현수. 당신의 프로토콜이 채택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만다 선생님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만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당신의 연구는 정말 훌륭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기 어려웠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제이크는 어떻게 지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사만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미 집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은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니까요. 허락하지 않았겠죠? 현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죠. 사만다도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커피 한 잔 어떨까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죠. 병원 카페테리아는 오후 시간이라 비교적 한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일과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점차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의사였나요? 사만다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소아외과 의사였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더 넓은 경험을 쌓고 싶어 소아과로 전환했죠. 왜 하필 우리 병원을 선택했어요? 더 유명한 병원들도 많은데. 현수는 커피잔을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병원이 다양성을 중요시한다고 들었거든요. 외국인 의사도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다고요. 사만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는데도요. 괜찮아요. 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어요. 미국식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사만다는 현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의사예요. 현수,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를 정도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의학에 대한 열정, 환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죠. 카페테리아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시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이제 병동 회진을 해야 해요. 사만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현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무언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둘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병동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었죠.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고 디렉터 자리까지 제안받았으며 사만다와 같은 동료와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침내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한국인 의사가 아닌 이현수 박사로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렌달 이사가 건넨 디렉터 제안서가 들려 있었죠. 밤새 그 제안에 대해 고민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던 현수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회복실에서 퇴원한 제이크가 어머니 사만다와 함께 병원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여전히 조금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죠. 제이크, 사만다. 현수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제이크가 고개를 돌려 현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수 선생님, 사만다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제이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퇴원하는 거구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제이크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해준 수술 자국이 멋져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현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적어도 2주는 조용히 지내야 해. 제이크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100번도 더 말했어요. 사만다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현수. 우리는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현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이크가 건강해진 게 저에게도 가장 큰 보상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사만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려고 해요. 제이크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현수 선생님도 꼭 와주셨으면 해요.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료의 집에 초대받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는 항상 병원 행사에서도 외톨이였고 누구도 그를 사적인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만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광이죠. 꼭 가겠습니다.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제이크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야호! 현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올 거야. 사만다는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제이크와 함께 병원을 떠났습니다. 현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이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현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디렉터 제안서를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은 그의 경력에 큰 도약이 될 것이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인정받는 전문의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수는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이클 의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클은 사무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현수의 책상 위에 놓인 디렉터 제안서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렌달에게서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현수.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죠? 이건 엄청난 기회인데요. 많은 의사들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수는 다시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다. 현수, 그리고 우리 병원에는 당신과 같은 리더가 필요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뛰어난 의학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의사니까요. 현수는 마이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던 의국장이 이제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조금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가 당신의 출신이나 발음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당신의 실력과 인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이클은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희는 모두 당신이 수락하길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마이클이 사무실을 나간 후 현수는 다시 디렉터 제안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현수는 평소처럼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에게 더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고 다른 의사들도 환자에 대해 상담하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환자들의 부모들도 이제는 그의 진단과 처방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점심시간 현수는 평소와 달리 혼자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 의사들이 그의 테이블에 합류했고 함께 의학 이야기와 농담을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현수는 이제야 자신이 이 병원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오후 진료를 마치고 현수는 잠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석양이 건물들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디렉터 제안을 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죠. 옥상에서 내려온 현수는 렌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렌달의 사무실 문 앞에 선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렌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현수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렌달은 하던 일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 박사,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현수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디렉터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렌달에게 알리기 위해 왔지만 말을 꺼내기 전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렌달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렌달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조건이요? 네. 소아과와 소아외과 협력센터가 단순히 두 부서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의료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외국인 의사들이나 다른 배경을 가진 의사들이 차별받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요. 렌달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비전입니다. 병원 이사회도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거라 확신합니다.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렌달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당신의 경험은 우리 병원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중요시한다고 말만 했을 뿐 실천하지는 못했죠. 당신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수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제안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소아과와 소아외과 협력센터의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가 꿈꿔왔던 인정과 위치를 마침내 얻게 된 순간이었죠. 사무실을 나오는 현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의학 공부, 미국으로의 유학, 그리고 이곳에서 겪은 차별과 어려움까지 모든 경험이 그를 지금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기쁜 소식을 전했죠. 현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단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항상 믿었단다. 내가 한국을 떠날 때부터 언젠가는 모두가 너의 실력을 인정할 거라고 확신했어. 현수는 부모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유학을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그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주말이 되자 현수는 사만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제이크의 회복을 축하하는 파티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선물로는 제이크가 좋아할 만한 책과 작은 의사놀이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사만다의 집은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교외 지역에 있었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2층 집이었죠. 현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제이크가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 선생님. 제이크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엄마, 현수 선생님이 오셨어요. 사만다가 부엌에서 나와 현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수, 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에는 이미 여러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들과 제이크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 의국장과 렌달 이사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현수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왔으니 파티를 시작하자. 사만다가 외쳤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주인공이요? 이건 제이크의 회복 파티가 아닌가요? 사만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제이크의 회복도 축하하지만 당신의 디렉터 임명도 축하하는 자리예요.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현수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외톨이였던 그가 이제는 동료들에게 이런 축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음료, 그리고 즐거운 대화가 오갔죠. 제이크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현수를 슈퍼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식사 후 렌달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축하합니다. 제이크의 건강한 회복과 현수 박사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렌달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 박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만다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수 선생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진정한 인간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니까요. 현수는 모두의 축하와 감사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과 친근함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의사들이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병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현수는 정원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만다가 두 잔의 차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늘의 모든 것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사만다는 그에게 차를 건네고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사만다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새 센터를 잘 꾸려나가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어요. 사만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팀의 소중한 일원이에요. 현수.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위치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을 넘어 진정한 소속감과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정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현수는 이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오랜 시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온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이크가 정원으로 뛰어나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케이크 자를 시간이에요. 현수는 미소 지으며 제이크와 사만다와 함께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그 한국인 의사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이현수 박사로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낸 후에야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